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보일 때까지 금리는 계속 올릴 거라며 강력한 긴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류세 면제를 의회에 요청했고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등 신속히 움직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90일 동안 연방 유류세를 유예하고 각 주정부에도 평균 30센트의 가솔린세를 유예하거나 부담을 덜어줄 다른 방식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산업계에는 더 많은 석유를 가솔린으로 정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오늘 갤런당 6달러 38.6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갤런당 6달러 31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5,5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은 8명, 입원 환자 수는 6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성인 5명 중 1명은 장기 후유증, 롱 코비드를 앓고 있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더나는 오미크론 변이를 목표로 개발한 새 백신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에 대해서도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윌셔와 벌몬트 버스 정거장 앞에서 아시안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남가주 지역에 천둥과 번개가 내리친 가운데 반려견 2마리와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반려견과 함께 벼락에 맞아 숨졌습니다. 연방상원이 총기 보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64, 반대 34로 채택했습니다. 전자담배 줄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곧 줄 제조업체인 줄 랩스에 대해서 미국 시장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최악의 수세에 몰렸습니다. 러시아군은 곡물 수출에 타격을 주기 위해 남부 항구 도시 미콜라이우에도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습니다.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재집권한 탈레반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한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징계할 건지 결정을 2주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기후재식 징계라며 반발했는데 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단 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당의 진로를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계속 듣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전날 8타점 활약으로도 팀 패배를 막지 못했던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어제는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서 8이닝 무실점 3진 13개를 잡아내며 결국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저스는 샌시내티를 8대3으로 꺾었지만 샌디에고가 승차 없는 조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과 템파베이의 최지만도 나란히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하원 발언을 주목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1,300원을 넘어 1,301.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20%의 확률로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는 날씨 예보됐습니다. 습도가 다소 높은 찜통 더위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다필라와 시질 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침체가 닥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번복했고,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를 번복한 것입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경기를 침체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상원에서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발언한 제롬 파월 의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We think that we have to restore price stability to put the economy back in a place where in the medium and longer term we can have a sustained period of what we would call maximum employment. So that's how we're thinking about it. Of course, we're not trying to provoke and don't think that we will need to provoke a recession, but we do think it's absolutely essential that we restore price stability really for the benefit of the labor market as much as anything else.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방금 들으신 대로 물가를 다시 안정시켜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최대 고용을 유지했던 시절로 경제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 침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이익을 위해서 물가를 다시 안정시키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 분명히 존재한다고 파월 의장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커지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그동안 선을 그어왔던 파월 의장이 그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은 하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노동시장과 경기는 위축되지 않는 이른바 연착륙은 어려운 목표가 되고 있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연준도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낸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가 1년 안에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50%가 넘는다며 역사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과 낮은 실업률은 경기 침체의 전조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공급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요, 즉 소비를 꺾어 물가를 잡아야 하는 터라 경기 하강은 사실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보일 때까지 금리는 계속 올릴 거라며 강력한 긴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전문기관 예측을 봐도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확률은 현재 90%를 조금 밑돌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일정 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거라 연준의 예고대로 상당 기간 강도 높은 긴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류세 면제를 의회에 요청했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등의 신속한 움직임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미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유류세 면제를 의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휘발유 18센트, 경유 24센트를 석 달간 안 받겠다는 겁니다. By suspending the 18-cent gas tax, federal gas tax, for the next 90 days, we can bring down the price of gas and give families just a little bit of relief. I call on the companies to pass this along, every penny of this 18-cent reduction to the consumers. 이어 각 주 정부에도 평균 30센트의 휘발유세를 유예하거나 부담을 덜어줄 다른 방식을 찾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산업계에는 더 많은 석유를 휘발유로 정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방안들이 현실화하면
현재 평균 5달러를 넘은 휘발유 값이 1달러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파월 의장이 40년 만에 최고인 물가를 조속히 잠재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면 몇 달 내에 물가 압박이 완화되는 증거를 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We are highly attentive to the risks that high inflation poses to both sides of our mandate, and we're strong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objective. 금리 인상과 시중 돈줄을 죄는 양적 긴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강력하다면 강도 높은 통화 정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 금리 인상의 폭은 물가 상승이 언제 꺾이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8% 넘는 소비자 물가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빅 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부과하기 시작한 대중 고율 관세를 일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중국이 대중 관세를 모두 취소하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환구15 인터넷판에 따르면 수저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주례 브리핑에서 전체 대중 고율 관세를 취소하는 것이 중국과 미국 세계에 이로운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수 대변인은 대중 관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관한 입장을 요구받고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조속히 대중 고율 관세를 취소하는 것은 소비자와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관한 결정을 내렸느냐는 질문에 관련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공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 정부 내부에서는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재를 중심으로 대중 고율 관세 일부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내부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일부 품목의 대중 관세가 낮아지거나 취소가 돼도 미중 전략의 경쟁 완화 흐름의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동치는 경제 상황,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환율 문제. 이 상당히 민감한 미국에 계시는 이 LA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환율 문제 상당히 민감한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13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었습니다. KBS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 개장 10분 만에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경제부총리까지 직접 나서 예정에 없던 시장 개입성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시장 안정 노력을 실시하는 한편 이후 진정세를 보이나 싶던 환율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1,300원 선을 넘겨 장을 마쳤습니다. 1달러 값이 1,300원을 넘은 건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7월 이후 약 13년 만입니다. 미국의 급격한 긴축 움직임에 이미 오르기 시작했던 환율은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공식 언급까지 나오자 더 오르는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 최고치는 1,350원 정도 보고 있는데 증시는 연중 최저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환율이 더 오르면 앉은 채로 손해를 봐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5거래일째 우리 주식을 팔았고 여기에 개인들이 주식을 살 때 대출을 해준 증권사들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주식을 강제로 팔면서 주가를 더욱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빠졌고 코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4% 넘게 급락했습니다. 환율과 증시의 흐름이 바뀌려면 세계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감지돼야 한다는 게 금융시장의 시각인데 물가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그게 언제가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코로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인 BA4와 BA5는 코로나19 감염 후에 완치가 됐거나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에게도 감염을 쉽게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보스턴의 메디컬 센터 연구진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의학 잡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자와 백신 접종자들이 BA4와 BA5에 대해서 중화항체를 생성하는 수준이 다른 코로나19 변이에 노출됐을 때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중화항체를 잘 생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감염되기 쉽다는 의미가 됩니다. 연구 대상자 27명 가운데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이 BA4와 BA5에 대해서 중화항체를 생산하는 수준은 변이 전의 원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하면 무려 21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감염 후에 완치된 이들 역시 BA4 및 BA5에 대한 중화항체 형성 수준이 18.7분의 1 수준으로 낮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 결과는 이미 높은 수준의 백신 접종률과 자연 면역이 있다 하더라도 BA4와 BA5 감염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집계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 수치들입니다. 어제 하루 LA 카운티에서 보고된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575명으로 집계 발표됐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679명으로 곧 7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된 사망자 수는 8명입니다. 앞으로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 LA 카운티 보건국은 독립기념일 연휴를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던 미 성인 5명 중에 1명은 장기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DC가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감염 전력자의 약 20%가 롱 코비드로 불리는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 통계국이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성인 6만 2천 명을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여자 13명 중에 1명꼴로 첫 번째 감염 후 3개월 이상 롱 코비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감염 전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롱 코비드 증상은 피로, 호흡곤란, 만성 고통, 인지 부조화, 근육 약화 등이 나타나는 경우를 칭합니다. 이런 증상은 코로나에서 초기 감염에서 회복한 이후에도 수주간 또는 몇 달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를 타깃으로 개발한 새로운 백신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에 대해서도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위 변이, 지금 말씀드린 데는 BA4와 BA5에 대해서도 중화항체를 생성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른 폴 버튼 모더나 최고의학 책임자는 강력한 면역 반응으로 항체 수준이 여전히 매우 높다며 오미크론 변이 모든 계열에 대해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자평했습니다. 모더나는 규제 당국의 승인에 앞서 새 백신을 먼저 생산 중이며 오는 8월부터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는 가을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에 사용 승인 신청도 낼 예정입니다. 모더나 외에 파이자도 비슷한 새 변이용 백신을 현재 개발 중인데 백신 또 맞게 생겼네요. 가을부터. 이런 상황입니다. 5세 미만에서 6개월 이상의 영유아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7월 5일 LA 한인회관에서 예정된 무료 백신 접종 행사에서도 해당 백신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5세 미만부터 일반 성인까지 모두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7월 5일 오전 10시 LA 한인회관에서 진행되며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달 30일까지 백신 종류, 본인의 이름, 나이, 연락처를 이메일 info@kafla.org 문자 메시지 213-999-4932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초기 접종과 부스터샷 모두 제공합니다. 특히 2차 부스터샷 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성인으로 모더나 또는 파이자 2차까지 접종했으며 1차 부스터샷 접종 후 4개월 이상의 경과자입니다. 혹은 초기 접종을 존슨앤존슨으로 했을 경우 1차 부스터샷도 존슨앤존슨 접종 후 4개월 이상의 경과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입니다. 장티푸스, 항생제가 듣지 않는 장티푸스가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또 우려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미국이 과소 집계 우려가 제기되자 진단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부터 비임상 시험 수탁기관 랩코프와 메이오 클리닉 랩스를 비롯해 5개 민간시설에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자를 검체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는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비어 바사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이 원숭이 두창 감염을 경계해야 한다며 검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면 누구나 적시에 검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전까지 주로 공공보건시설에서만 원숭이 두창 감염을 검사했는데 매주 약 8,000건 정도로 검사 건수가 너무 적어 공식 확진자가 축소 집계되는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건복지부는 이제 민간시설에서도 원숭이 두창 감염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시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 6월 23일 목요일 남가주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소나기로 내리는 돌발 기상현상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4에서 86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8에서 100도, 해안가 지역은 74도의 한낮 기온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고온 건조한 기후로 바뀌면서 주말 지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100도를 웃도는 뜨거운 폭염 이어질 것으로 국립기상청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 이 시각 현재의 프리웨이 교통 상황 살펴드립니다. 먼저 웨스트 LA 지역입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5번 교차 지점 추돌 사고로 이 지점 지나시면서 속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세플베더 블루보드 지점에 고장 차량 한 대가 한 개 차선에 걸쳐 서 있습니다. 허스케일 애비뉴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14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5번 교차 지점에 추돌 사고로 샌퍼난도 블루버드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사고 구간 통과에 10분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 방향입니다. 슬러슨 애비뉴 지점부터 차간거리 좁히면서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LA 다운타운 3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5번 웨스트 방향 110번 교차 지점에 쓰레기통이 차선에 뒤공돌고 있어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5번 웨스트 방향 정체는 710번 지난 이후부터 속도 내기 어렵고요. 더딘 흐름은 벌몬트 애비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가필드 애비뉴 지점 추돌 사고로 반디니 블루버드부터 속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5번 놀스 방향 정체는 605번 교차 지점부터 상습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지나 2번 교차 지점 지나면서 청신호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파이어스톤 블루버드 지점 고장 차량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베벌리 블루버드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 구간 통과하는데 10분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타운 한복판에서 아시안 남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폭행을 당해 실신하는 사건입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LA 한인타운 윌셔 블루바드와 버몬트 애비뉴 교차 지점 인근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전직 해군 출신 아시안 남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오후 1시 45분 레오라는 이름의 아시안 남성이 셀폰을 보고 있던 중 인근 벤치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다가와 그의 안면을 가격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폭행을 당한 후 기절했으며 현장을 지나던 여성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911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인 레오 씨는 응급구조원들이 도착하기 전 깨어났지만 아무것도 기억이 나는 것이 없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사건 현장 인근 CCTV를 확인하러 갔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용의자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얼굴을 가격한 장면이 발견됐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폭행을 가한 것은 불분명합니다. 레오는 얼굴에 핥힌 상처와 멍이 들었는데 용의자인 남성이 묻지마 증오범죄를 벌인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을 벌인 용의자를 수색 중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달 놀스할리우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아시안 가족에게 폭언을 하고 차량으로 들이받는 등의 공격을 한 백인 남성이 체포돼 폭행과 중호범죄 혐의로 기소되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31세 니콜라스 웨버를 이번 주 체포, 폭행, 위협, 중호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2일 벤나이스 법원에 출두해서 인정신문을 받았습니다. 웨버는 지난 5월 13일 놀스할리우드 맥도널드 매장에서 필리핀계 가족 3명이 탄 차량을 들이받고 아시안을 증오하는 폭언을 내뱉고 이를 말리려는 가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 1명은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바 있습니다. LA에서 차량 절도와 차량 물품 절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들의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차량 절도가 무려 12,152건, 물품 절도는 14,000여 건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4.9%나 각각 증가한 수치입니다. 차량 절도는 같은 기간 비교해 무려 29.8%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LA에서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 유형으로 둘 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인타운에서만 지난 7일간 6건의 차량 물품 절도, 17건의 차량 절도가 발생한 것으로 LAPD 자료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경찰은 예방을 위해 금방 돌아올 예정이거나 가까운 곳에 있어도 항상 차량을 잠그고 잠겼는지 확인할 것, 차량에 엑스트라 키를 두지 말 것, 귀중품이나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차 안에 놔두지 말고 부득이하게 놓더라도 밖에서 잘 보이지 않게 두기, 가능하면 교통량이 많고 사람들이 많은 이동량이 많은 밝은 곳에 주차할 것, 핸들이나 브레이크 잠금 장치 등 도난 방지 장치를 구입할 것, 차량이 없어졌더라도 차량 번호판과 차량 등록 정보 번호를 알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해 놓기 등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차량이 도난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해 가능한 조치, 보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제 오전에 남가주 곳곳에 천둥 번개가 잇따르면서 산책하던 여성이 번개에 맞아 숨지고 곳곳에 번개로 불이 붙는 등의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2일 오전 피코 리베라 지역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여성이 번개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데리고 걷던 개 2마리도 번개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22일 오전 8시 50분경 샌 게브리엘 강을 따라 마인즈와 림뱅크 에보니 부근에서 여성 1명이 번개에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 여성은 개 2마리와 함께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으며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슈리프국은 밝혔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피해 여성이 번개에 맞은 후 바로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피코 리베라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50대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20일 하루 동안 가능한 한 집에 머물도록 당부했고 시 직원들도 이날 하루 동안 실내에서 근무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카운티 슈리프국은 번개에 맞아 숨지는 확률은 100만 분의 1로 매우 드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LA 카운티 북쪽과 동쪽에 특히 천둥 번개가 여러 차례 보고됐는데 천둥 번개로 인해 남가주 일원에 정전이 잇따르면서 거리 곳곳에 교통 신호등이 고장나 운전자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선랜드와 패사데나 지역에는 22일 번개로 인해 곳곳에 팜트리에 불이 붙는가 하면 소규모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롱비치 등도 해안가를 따라 번개가 잇따르면서 해안가를 한때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수계 차별 문제를 일으키는 기존 성매매 단속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 최종 서명만 남겨두고 있어 찬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매춘을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의 경범죄 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매춘부들을 체포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지지자들은 경찰이 매춘부 배회 금지 조항을 악용해 흑인, 히스패닉, 트랜스젠더들을 무분별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매춘부들이 한번 체포될 경우 전과가 생겨 향후 주거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에 기반해 경찰이 옷차림, 화장 등 주관적 기준으로 매춘부를 체포하는 권한은 적절치 않다라는 비판입니다. 반대자들은 해당 법안이 성매매를 완전히 합법화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성매매를 하는 10대 청소년들과 성매매 피해자들을 방치하게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7월 2일까지 서명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6월 7일 캘리포니아 예비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 유권자 3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는 등 한인 투표율이 타 인종과 비교해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8일에 치러지는 본선에서도 한인 유권자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가능해서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폴리티컬 데이터의 최근 인종별 집계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의 기준 LA 카운티 한인 투표자는 2만 730명으로 한인 등록 유권자 9만 3,362명 중 22.2%가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투표율은 LA 카운티 전체의 평균인 19.7%보다 2.5%포인트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한 LA 카운티 아시안 평균인 20.4%보다도 높았으며 아시안 중 2위에 올랐습니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공약이었던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결정이 가까워졌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개인 소득이 개인 15만 달러 미만, 부부 합산 30만 달러 미만인 연방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10,000까지 미상환 융자금 탕감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난사 사건으로 계획이 연기됐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전망으로 입지가 흔들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과 가스세 일시 부과 종단 조치 등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을 돕는 시행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명품 브랜드 입주 상가로 유명한 코리아타운 플라자가 매매 에스크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입 추진자는 LA 한인회 이사장이며 다운타운 대형 의류업체인 아이리스사를 운영하고 있는 영킴 대표입니다. 매입 가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타운 플라자 측에서 한때 1억 달러를 제시했지만 최근에는 9천만여 달러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에스크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주 3회 A380 운항 복귀와 미주노선 증편하는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 타운넷 뉴스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7월 23일부 LA를 출발하는 주간편의 주 3회 A380 운항 복귀와 미주노선 증편을 기념하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를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저렴한 가격의 한국행 항공권과 더불어 퀴즈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권 특가는 아시아나 미주노선행 항공권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7월 5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권의 경우 최대 10%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나 A380에 대한 퀴즈 이벤트도 실시해 정답을 맞춘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등 A380 항공기 모형, 2등 아시아나 피크닉 매트 등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해당 이벤트는 7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 항공 미주 홈페이지 flyasiana.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유스타 파운데이션이 코로나에 관한 편견과 오해 깨기 프로젝트의 일환인
오 미라클 세미나 위스 기적 콘서트 10일을 개최합니다. 아태 정신상담 및 치료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콘서트에는 CCM 싱어송라이터 김복유 씨와 그의 아내 원희정 씨가 참여해 한인사회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스타 파운데이션 측은 콘서트와 함께 이번 행사에서 코로나에 관한 편견과 오해를 깨는 강의,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방안이 소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께는 경품 추첨을 통해 1명에게는 $100 아마존 상품권을, 4명에게는 각 $25의 스타벅스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박상균 유스타 파운데이션 대표입니다. 저희 비영리 단체 유스타 파운데이션이요. 원래 자살 방지, 정신건강 힐링 캠페인을 펼치던 중 올해부터 코로나 블루와 관련해서 이제 우울증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 정부 기관이랄까요?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손을 잡고 SSG와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개인, 학교, 단체 등에 모두 $15 상당의 아마존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 미라클 세미나 위드 기적 콘서트 10일은 오는 25일 오후 5시 30분부터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아빌라스 1929 레거시 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오 미라클 세미나 위드 기적 콘서트 10일에 관한 문의는 전화번호 213-435-6622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해 오른팔과 다리를 잃은 미 예비역 대령 웨버 씨가 알링턴 국립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웨버 씨의 소원이었던 추모의 벽은 다음 달 완공되는데 여기엔 4만 명이 넘는 미군과 한국군 지원부대 전사자의 모두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노병의 관이 미국 알링턴 묘역에 높이 들어올려집니다. 1950년 24세 나이로 한국전쟁에 참가해 수류탄에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고도 전투를 지휘했던 윌리엄 웨버 대령. I felt discomfort and I looked and I saw my arm was gone. And then about an hour and a half, 2 hours later, I got hit again and lost the 마지막 운구 행렬엔 최고의 예우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더 이상은 주인을 태울 수 없는 기수 없는 말과 70여 명의 의장대 그리고 노병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웨버 대령의 관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들어갔습니다. He loved this country and he loved South Korea, and especially for his generous support of the Korean War Memorial Foundation. 전쟁 이후 그의 삶은 오로지 한국 전쟁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조성과 기념비 완공을 이끌었고 이후엔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참전했던 미군과 한국 가투사 4만여 명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It's not heroic. It's your duty. It's your responsibility. 그리고 그의 수건은 이루어졌습니다. 추모의 벽 완공식이 다음 달 27일 거행되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 추모의 벽 완공을 보진 못했지만 웨버 대령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 당시 모습 그대로 이곳에 서서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함께하신 미국 로컬 타운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8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날 8대4로 승리했고 어제도 8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틀 연속 8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저스에는 좀 우울한 소식도 있죠. 워커 뷰러가 팔꿈치 부상으로 3개월 동안 결장할 것이다 라는 우울한 소식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저스 아무튼 서부주 선두, 내셔널리그 서부주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샌디에고와 동률입니다.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는 일본인 메이저리거 오타니 쇼헤이가 괴력을 뽐냈습니다. 전날 8타점 활약에 이어서
어제는 탈삼진 13개, 개인 최고 기록으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KKK 오타니 쇼헤이가 캔자스 시티전에서 탈삼진 13개로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It is in there! A career high 13 strikeouts for Shohei Ohtani. 8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투구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전날에는 3점 홈런 2개를 몰아치며 8타점을 올린 오타니. 타자로도 투수로도 완벽한 모습을 뽐냈습니다. 애리조나전 첫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이 강습 타구를 날립니다. 3루수가 배로 막아보지만 결과는 내야 안타. Everybody safe. 샌디에이고는 만루 기회를 놓치지 않고 1회에만 넉 점을 냈고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최지만이 수비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틈을 노린 3루 쪽 기습 번트로 안타를 만듭니다. 다음 타석에서는 깨끗한 좌전 안타로 12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한 최지만. 수비 때는 아쉬운 모습과 좋은 모습을 모두 보여주며 울고 웃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이 리브 골프 인터내셔널 시리즈에 진출한 선수들이 일단 이번에 7월에 열리는 마지막 메이저 대회 제150회 디오픈 브리티시 오픈에는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오픈을 주관하는 R&A는 1860년에 창설돼 가장 역사가 오래된 대회로 개방성이 대회의 기풍이자 독특한 매력이라며 디오픈 출전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대회에 나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에 세계적인 수준의 대회를 여는 것에 전념하고 또 역사적인 순간도 자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브 골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개방성과 출전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명시한 점을 미뤄서 리브 시리즈 선수들도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임 모너헨 PGA 투어 커미셔너가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의 후원을 받아 출범한 리브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를 골프라는 경기에 대한 비이성적인 위협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모너헨 커미셔너는 PGA 투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개막을 앞두고 대회장인 코네티컷주 크롬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단체인 PGA 투어는 외국 왕조와 돈으로 경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리브 사우디 골프 리그에는 없는 건강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너헨 커미셔너는 리브 시리즈가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의 후원을 받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리브 사우디 골프 리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골프라는 경기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비이성적 위협이라며 돈으로 골프를 사려는 경기를 사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2022년 6월 23일 목요일에 준비한 저희 라디오솔 모닝뉴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현주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와 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효과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